이 특검의 강압 수사 때문에 정말 모욕을 받고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에 대한 분향소가 광화문에 설치되어서 박사님께서도 추모하고 오셨고요. 예. 또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주도로 이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국회 사무처가 이거 처음에 못하게 막았다가 네. 국민의힘이 끈덕지게 달라붙으니까 국회 앞에 분향소 설치가 결국 되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강압 수사를 한 민중기 특검을 겨냥한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오늘 또 발의를 했는데, 네. 우선 추모하고 오시면서 박사님 어떤 네. 생각 드셨는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마포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저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네. 예, 광화문으로 갔는데 이제 비가 오는 그 광화문 거리에 그 이렇게 천막은 이렇게 쳐 있더라고요. 네. 천막은 쳐 있고 또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한 30여 분이 네. 예, 모여서 일종의 집회를 하면서 그 분향소를 지키고 계셨어요. 그리고 분향소는 우리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네. 하고 그다음에 말해보수팀, 네. 말해보수팀이 그 분향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보통 분향소는 이렇게 분향하려는 분들이 많아서 줄을 서서 국화꽃이나 또는 향을 이렇게 하고서 잠깐 서서 묵념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또 비가 온 궂은 날씨라 그런지 네. 별로 분향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예, 저는 이제 두 번 절을 하면서 추모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말해보수팀하고 김상진 단장하고 이제 이런 분향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제가 설명도 듣고 했는데, 네. 제가 분향하러 가기 전에 김민수 최고위원 왔다 갔다 그러고 역시. 또 네. 김문수 네. 장관도 왔다 갔다 그러고요. 네. 예, 그리고 황교안 예, 대표도 이제 다녀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이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평생 공무원으로 지내다가 정말 억울하게 특검에 의해서 사망한 한 시민을 추도하고 하는 그런 일을 넘어서 네. 이 사건의 성격을 가만히 보면 이게 국가 권력에 의한 국민의 살인, 네. 국민에 대한 국가 권력의 살인이라는 성격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단 한 사람이라도 부자유를 느낀다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없는 거다. 근데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냥 공공연하게 살해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이게 생존이 걸린 상황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 정희철 면장님인데요. 네. 예, 이분의 장례식은 뭐 이렇게 치러지겠지만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유족에 의해서 치러지겠지만, 네. 저는 이 고 정희철 면장님에 대한 국가 폭력과 이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 사건, 이것은 절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민의힘도 분향소 설치를 어쨌든 국회 잔디광장에서 네. 지금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이번 사안을 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이 사안이 이재명 권력이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이 사안으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런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광화문 분향소 다녀갔다 뭐 이런 네. 말씀 알려주고 계시고요. 네네. 국민의힘도 오늘 아침 의총에서 이 민중기 특검 규탄하는 당론을 모아서 모처럼 전체 의원들 명의로 이 민중기에 대한 특검을 하자, 이 강압 수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 예. 물론 이게 민주당이 안 받아주겠지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무소불위로 지금 마구잡이 칼을 막 휘두르는 3대 특검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가만 안 두겠다라는. 네. 예고된 참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냥개 3마리를 풀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 잡으라고 사냥개 3마리를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냥개 3마리가 서로 경쟁을 해서 제일 먼저 공을 세운 사냥개가 뭐 고기라도 한 점 더 얻어먹을 그러니까 내가 더 잘 물어 뜯는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그렇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 그 민중기 특검 말이죠. 네. 이 민중기 특검은 이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한테 선방을 맞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구속시켰으니까 내란 네. 특검에서. 그러니까 이 해병 특검도 그래서 무리수를 둔 게 막 교회 압수수색하고 막 이거 아닙니까? 그랬죠. 네. 그러다가 자기 자충수 때문에 완전히 지금 몰려버렸는데 민중기 특검도 이것 때문에 사건이 되건 안 되건 무조건 그냥 그 옛날 말로는 후리갈이라 그러는데 그냥 뭐 저인망식으로 마구 잡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건으로 수사해서 구속 기소한 거가 민중기 특검이 제일 많아요. 그 연장선에 그 이번 이 정의철 면장에 대한 가혹 불법 수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보면 이 정의철 면장은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에 불과한데 또 사건 자체가 무슨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아니에요. 네. 2016년에 벌써 10년 전에 있었던 공흥동 그 이 분양과 관련된 특혜 의혹이에요. 그거 근데 다 그거는 사건으로 종결된 사건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공무원들 다 무죄 나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미 다 무죄가 나서 끝난 사건인데 이걸 가지고 당시에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의원을 어떻게든 엮어놓으려고 이 면장 당시에 그 이 계장이었는데 양평군 계장이었던 이 정의철 면장을 그냥 이 압박하면서 가혹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가 갖고서 무려 15시간을 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계속 뭐 김성교 이름 대라 뭐 이런 그러니까. 식의 어떤 강압이 있었다. 그러면서 밤 9시 지나서 이 불법이잖아요. 심야 조사는. 네. 불법 심야 조사까지 강행해서 새벽 0시 한 4, 50분쯤에나 나왔어요. 그러니 그 제가 이렇게 그분의 메모를 보면 중간에 그 특검이 워낙 집요하게 이 요구를 하니까 막 특검 요구대로 진술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그 저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렇게 자신이 당한 것도 억울하고 그 특검의 강압 수사에 그 특검이 원하는 대답을 일부라도 하고 온 것이 또 억울하고.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또 이분도 그 죄책감과 예. 뭐 억울함과 원통함 이런 게 더 그 자괴감과 거죠. 이런 네. 것들이 강한 상태에서 나오자마자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메모를 쓴 거 아니에요. 네. 시간으로 보면 0시 한 40분쯤에 특검에서 나왔다니까 광화문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양평에 혼자 사는 집에 돌아갔을 거고 거기서 새벽 3시 반쯤에 이 쓴 메모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돌아가자마자 쓴 거예요. 네. 그래 놓고 열흘 8일 후에 이분이 시신으로 발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 놓고 한 일주일 이상을 네. 혼자서 그 괴로움을 견뎌내다가 정말 버티다 못해서 극단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정황상. 끙끙 앓으시다가 네. 그 과정에서 또 20장의 유서도 남기신 그러니까 거고. 이 네. 저희 멸콩 TV에서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 재발간한 거 알고 계시죠? 1961년 1인당 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했습니다. 부서가 다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받고 집에 돌아온 날 썼던 그 메모를 네. 좀 더 자세하게 또 좀 더 정서해서 쓴 게 유서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 특검에 의한 이 살인 사건이 터졌다. 저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정황이 네. 그렇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밝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중기 특검은 지금
한 달에 한 6천만 원 이상의 국민 예산을 가지고 특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니, 돈 엄청 쓰던데요, 3대 특검 네. 보니까. 한 달에 6천만 원 이상의 돈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에요. 네. 민중기라는 자는 특별검사인데 직급이 장관급이에요.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한 그 양평군의 면장 한 사람을 이렇게 그 강압 불법 수사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제가 성격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더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은 이 이후 이분이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에 이 사태 처리예요. 특검은 제일 먼저 발뺌했어요. 자기들 강압 수사한 거 아니다 이러면서. 예, 네. 민중기가 직접 그 돌아가는 CCTV를 보면 강압 수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따위 황당한 말을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도 조사받고 재판받고 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봤죠. 이게 네. 정말 죄 없이 들어간 사람일수록요. 수사받는 시간이 정말 지옥과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같은 거 계속 물어보고. 예, 끊임없이 네. 같은 걸 물어보고 사람을 막 비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해방된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네. 15시간 만에 바깥 공기를 마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발걸음이 가벼울 수도 있어요. 언뜻 봐서는. 그런데 3시 20분에 집에 가서 쓴 메모를 보세요. 그게 어디 마음 가벼운 사람의 메모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특검 사무실에서 나와서 집에 돌아가는 그 장면을 CCTV로 찍어놓고 봐라 가혹행위가 없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분이 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잖아요. 경찰도 그렇게 1차 추정했잖아요. 뭐 타살 혐의점 없다라고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타살 혐의점이 없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냥 이유 없이 우울감에 빠져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했겠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의 메모가 1차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20페이지, A4 2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써서 유서를 놔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유서는 이분이 남긴 마지막 물건이고 이 마지막 물건인 유서는 이분의 가족이 소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이거를 지금 특검이 가져가서 안 돌려주고 있어요. 도대체 유서를 가져가서 안 돌려주는 이런 경찰 저 처음 봤습니다. 이런 건 특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 특검만 생각하면 또 정의철 원장님만 생각하면 이 단전에서 제가 원통함이 끌어오르는 그러니까. 게 돌아가신 분을 계속 욕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서에 대해서 필적 감정을 진행하겠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뭐 어떤 타살 혐의점이 있는지 그게 뭐 자기들이 결국 이분을 강압 수사해서 죽였다는 걸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걸 덮기 위해서 시간을 질질 끌고 물타기를 하고 싶은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예. 욕을 하도 먹으니까 이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유족들한테 드린다고 하는데 네. 필적 감정하고 뭐 수사 관계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유족들한테 이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유가족들이 네. 조금 좀 방어적으로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광화문에 우리가 그 분향소를 설치했잖아요. 네. 우리 자유파 시민들이 네. 그 분향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도 유가족들하고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잘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런 상태고 더 정말 제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정의철 전 면장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네. 강제로 부검을 강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일인가 싶어요. 아까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경찰이 1차 이게 타살 소견 없다 네. 했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그 사망 사건이 났을 때 경찰이 여기 타살 흔적이 없다 했을 때 유가족이 그 사람이 그냥 스스로 저 극단적 선택을 했을 리가 없어. 그럴 사람 아니야. 부검해줘라고 요구하는 그렇지. 경우가 있죠. 뭔가 누군가가 죽였을 가능성이 많아. 우리는 그
부검이라도 해서 밝혀야 되겠어. 네. 이때나 부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나.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예. 이번 경우는 명확하게 유가족이 우리는 부검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예. 경찰이 억지로 유족의 의사를 다 무시하고 강제 부검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특검이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제정신이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그것도 이미 가혹 불법 수사로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 유서도 또 가족들한테 주지 않고 강제 부검으로까지 가서 뭔가 무슨 뭐가 있는 것 같이 지금 분위기를 띄우려고 이런 짓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 사악한 만행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과 특검이 국가 권력으로 애꿎은 공무원분을 살아서 괴롭힌 다음에 돌아가시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다음에도 유족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종교적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 가족, 우리 아빠, 우리 삼촌 부검하는 거 원치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잘 보존해서 보내드리는 게 장례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돌아가신 분까지도 국가 권력이 강제 부검했다는 게 이게 내가 그 입장이라 생각해 보면 예. 진짜 치가 떨리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 전혀 상황은 다르지만 저희 선친이 고엽제로 돌아가신 걸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네. 근데 9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무공훈장을 타신 분이기 때문에 대전 국립현충원에 모셨습니다. 네. 국립현충원에 모실 때 애국지사나 장군들은 묘를 쓰지만 영관급 장교 이하 장병들은 화장을 해서 그 유골함에 이렇게 안치해서 모시거든요. 네. 그렇게 모셔놨어요. 그런데 저희 선친이 돌아가시고 5년 후에 고엽제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네. 그러자 저희 선친하고 같이 근무했던 선친의 전우들이 저희들한테 봐라, 네가 아버지 고엽제로 돌아가신 거 맞다. 지금이라도 유골함을 꺼내서 DNA 감식을 하면 바로 고엽제 성분이 검출이 되고 고엽제로 인정을 받으니 그러면 국가 배상도 나온다. 네.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네. 저희가 가족회의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뭐 저희들 확신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서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저희는 선친을 모셨잖아요. 네. 다시 이 무덤을 열고 비록 유골 상태지만 선친을 다시 꺼집어내서 DNA 분석을 한다는 것이 저희 일반 저희 가족들의 윤리나 이런 데는 안 맞는 거예요. 마음이 잘 안 내키죠. 안 내켜요. 네. 그래서 저희가 괜찮습니다 하고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경우는 다르지만 이 고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이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모시는 태도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이 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자설일 리가 없어. 저렇게 혼자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리가 없어. 너무너무 많은 의심들이 들어. 했을 때 유족들이 수사기관에 요구할 때나 하는 게 부검이에요. 근데 이거를 경찰이 1차 타살 혐의점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모든 정황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족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데 더구나 이 유서가 발견됐는데 이 유서가 이분이 직접 쓴 거라고 하는 필적 감정을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럼요. 그럼 필적 감정을 통해서 이게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는 혹시 부검을 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부검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그야말로 만행이죠. 뭔가 물타기를 하고 뭔가 필적 감정한다, 유서 안 돌려준다, 뭐 부검한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물타기를 해서 본인들의 강압 수사로 희생양이 됐다는 걸 좀 분산시키려는 시간을 또 끌어보려는 시간 끄는 거예요. 그 철저히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시선 분산시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좌파들이 그러면 좌파 유튜버들이 뭔가 이게 음모론을 또 퍼뜨리고 그럼 고인이 희생양이 아니게 된 것처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게 전형적으로
그 서해 공무원 네. 사건 때도 온갖 이상한 거 뭐 이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들 흘리고 좌파 유튜버 통해서 음모론 만들면서 고인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전을, 그런 음모를 이번에 이 고인에 대해서도, 정희철 위원장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쓰려는 거 아닌가. 그거 아니고서는 뭐 필적 감정이니 유서를 뭐 못 돌려주니 뭐 사본을 주니 뭐 부검을 강제로 하니 이 모든 게 하나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의문이 별로 없어요. 네. 더 궁금한 것도 없어. 워낙 사건이 간명한 거거든. 특검에 15시간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15시간 불법 수사를 받았다. 강압 수사를 받았다. 그래서 수사 받자마자 어떻게 불법 강압 수사를 받았는지를 메모로 1차 남겼다. 그리고 변호인한테 그게 전달이 됐다. 그리고 나서 유서를 옆에 놓고 시신으로 발견됐다. 여기에 무슨 의문점이 있습니까? 아, 저는 저 20장의 고인이 남긴 유서 네. 저기에는 저 고인의 어떤 자괴감이 담긴 진술서 이상의 내용들이 더 많이 빽빽하게 쓰여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고인께서 이 강압적인 특검 수사를 받고 와서 진술서 메모를 남긴 다음에 그 생사의 경계에서 고민하면서 길게 쓴 글이 저 20장이잖아요. 네. 저게 공개되면 또 파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유족들이 이걸 공개 못하도록 사본을 주고 필적 감정한다 하고 이거는 수사관계라 공개할 수 없다. 약간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거의 반협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이게 특검과 검찰이 한꺼번에 저지른 범죄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검 산하에 수사 파견된 경찰관 3명이 지금 수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특검과 경찰이 한꺼번에 지금 이 공모해서 이 범죄를 저지른 꼴이 됐기 때문에 네. 특검도 검찰도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어쨌든 시선을 딴 데 돌려서 시간을 좀 끌어서라도 더 국민들 사이에 퍼지는 거 막으려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권력이 하는 짓이 다 비슷한데 저 냉부에 있잖아요. 네. 냉장고. 그 예능 나간 거. 네. 네. 그거 어떻게든 덮으려고 했는데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김현지 음. 어떻게든 덮으려고 시선 딴 데 끌게 하려고 1 부속실장으로 인사이동까지 했는데 더 커지잖아요. 더 커졌죠. 네. 그러니까 이 정희철 위원장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 살해당한 이 사건은 저것들이 뭐 유서를 어떻게 하고 뭐 강제부검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그런 걸 가지고서 자기들이 정보를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들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건이 덮여지지 않습니다. 더 커지고 있어요. 이미 더 커져 버렸어. 이걸 어떻게 덮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국가 권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는 측면 그리고 돌아가신 분까지 욕보였다는 거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오늘 이후로 저는 더 많이 알려지게 될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예. 그리고 이게 국회에도 국힘이 분향소 설치한다 그럴 때 가만히 놔뒀으면 뭐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 설치한 분향소에 누가 그렇게 많이 가겠어요. 근데 이걸 또 국회 사무처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못하게 해서 뉴스가 크게 돼버렸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이 국민을 믿고 그냥 강행을 했어. 그래서 국회 안에 잔디광장에 분향소가 설치가 설치됐어요. 됐죠. 네. 더 커진 거야. 더 커진 거예요. 아우 제가 막 그래서 제가 오늘 광화문에 그 말해보수하고 신자유연대 김상진 단장하고 말씀을 좀 나누다 왔는데 일단 이제 가족들은 어쨌든 오늘 이제 부검이 끝났으니까 내일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장례식까지 다 치른 상태에서 시민단체가 분향소를 유지하는 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국민의힘도 내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그 시신이 있는 상태에서 분향이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종북주사파들이 하는 짓이에요. 네, 네. 종북주사파들이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장례를 빨리 치르지 않고 마치 인질로 잡고 있듯이 이렇게 하고서 분향 기간을 쫙 늘려요. 그리고 이를테면은 3일장도 5일장으로 늘려. 그랬죠. 네. 그렇잖아요. 예? 뭐 5일장으로 늘리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 자유파는 일단 이 유가족들이 이런 경우에는 유가족의 의견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거든요.
유가족들이 내일 장례식을 치르겠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렇다면 장례식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분향소를 유지하는 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분향소가 그래서 내일로 운영이 마감된다 하더라도 이 사안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안 자체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찌되었든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좌초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또 막 뉴스가 되고 네. 어쨌든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는 문제일 것이다. 이재명 그렇습니다. 정권을 무너뜨릴. 그렇습니다. 예. 제가 방송 진행하면서 말이 막히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요거는 이 감정이입하고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 네. 말문이 턱턱 막힙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예. 아파가지고. 예. 또 분노가 막 차올라가지고요. 요거는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40년 전에 민주화 운동할 때 제 주위에 같이 운동하던 친구들 중에 이제 잡히면 네. 일단 그 동지를 대라 이러잖아요. 네. 추궁받잖아요. 그걸 버티면 다행이야. 네. 다행히 버티면은 그런데 못 버티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매에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고문에도 장사 없는 거야. 아무리 고문당해서 내가 누구를 불었어. 그래도 이것 때문에요. 수년간 트라우마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거를 말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비겁쟁이가 됐으니까, 겁쟁이가 됐으니까, 내가 패배자가 됐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영혼이 파괴되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가장 잔인하게 한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고문이라고요. 가혹행위라고요. 저는 이 정의철 위원장님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 과정이 디테일하게 내용은 모르지만 짐작이 돼요. 느껴진다고요. 어떤 자괴감을 느꼈을지. 예, 네. 예.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선택을 했을까? 이분의 영혼이 저 특검이라는 무도한 집단에 의해서 어떻게 파괴되어서 이렇게 되었을까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저희가 추모하는 한편 이 사건의 진실이 더 밝혀지도록 유족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주시기를 감히 간절하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청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명확한 특검의 강압 수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뭐 죽음을 정치로 이용하지 마라, 정쟁하지 마라, 좌파와 민주당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얘네는 어떻게 뻔뻔해도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나 진짜 그냥 머리털이 곤두서고 하는 느낌인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저 오늘 뉴스 보고 깜짝 놀랐는데 또 뭐 국토부 사무관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그 애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압수수색했다. 예, 그게 이런 뉴스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 특검이 이분이 출산한 걸로 몰랐나 봐요. 네, 그래서 압수수색해야 되겠다고 주소지로 수사관이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후조리원에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네, 걸 그때 네.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남편이 내 아내가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있다 그랬더니 남편을 앞세워서 산후조리원으로 간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예. 아우,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이제 그 산후조리원이라고 하는 곳이 그 좀 내밀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 그 조리하는 방 안에는 못 들어가고 옆에 응급실에서 전화기를 압수했대는데 저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압수수색 있잖아요. 네. 주소 적시하거든요. 네. 집에 갔는데 없으면은 그냥 와야죠.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지. 그럼요. 네. 거기에 남편 앞세워가지고서 조리원으로 가요? 이 자체가 불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이 사람들 공무원이잖아요. 이 네. 정의철 위원장도 과장급 공무원이시고, 공무원이고 네. 이 사무관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특검이 수사관 보냈다 그러면 일단 협조하게 돼 있잖아요. 그쵸. 공무원 신분인데. 네, 협조하게 돼 있잖아요. 예. 잘못했건 잘했건 네. 협조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마치 저 예전에 조국이가 민정수석할 때 그 수사관들한테 저 핸드폰, 휴대전화 다 자발적으로 내라. 네. 사실상 강제로 뺏어갔지만 형식은 다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네. 이미 제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서 포렌식으로 하고 뭐 하고 온 난리를 폈잖아요. 그리고서는 형식적으로는 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이미 협조를 받은 것이다. 이렇고 뭉개버렸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그 심정도요, 여러분. 그 국토부 사무관분이나 그 남편이나
이제 막 피덩이 같은 신생아 출산해서 몸 추스리고 애 보고 있는데 특검이 쳐들어와가지고 산후조리원까지 와서 핸드폰 가져가려고 하면 그 부부의 심정은 또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떨지. 진짜 미친 특검. 트럼프 아니,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 말이 똑같아요. 미치광이 잭 스미스랑. 맞아요. 이러니까 이분이 더 이상 산후조리원에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니 거기 다른 산모들도 있고 다 하니까. 터놓고 지내는 네. 공간인데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로 퇴사했다는 거 아닌가? 퇴소했어요. 그러니까 이 폐륜적인 이 행태를 특검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인간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아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저 마지막으로 오늘 박사님 네. 보내기 전에 네. 요 이야기 하나만 꼭 짚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살인적인 미치광이 폐륜 특검을 국민의힘 내에서 찬성하고 이 특검을 통과시키겠다는 걸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협박했던 인간이 바로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한동훈이 이제 특검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뭐 특검 할 테면 해봐라. 뭐 자기가 뭐 모든 걸 걸겠다. 이런 택도 아닌 헛소리를 방송 나와서 찍찍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것이야말로 자업자득이고 사필기정이다. 지가 통과시키고 친한게 떨거지를 부추겨가지고 지가 매번 특검 통과할까 말까로 윤석열 대통령을 협박했던 그 특검에 의해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 이 사태, 이 정치권에 돌고 도는 아이러니 박사님 좀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까요? 예,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벌어져서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 전체를 이 폐륜적인 집단으로 지금 보게끔 돼버렸는데 네. 저는 이거를 헤쳐나가는 거는 원칙을 가지고 가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의 그 장동혁 대표하고 나경원 지방선거기획단 위원장이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뭐라고 제시했냐? 앞으로 공천은 당성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네. 당성. 이 당성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원이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에서 뭔가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지키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표방하는 핵심 가치를 따라서 정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은 당원 당규를 위반한 겁니다. 당의 핵심 가치를 다 부정한 거예요. 그렇죠. 당이 뽑은 대통령을 배신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당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한다 그럴 때 무조건 첫 번째 배제되는 대상이에요. 1번 배제 대상입니다. 이건 당성이 없는 자들이거든. 그렇게 해서 저는 앞으로의 지방선거 공천 과정, 총선거 공천 과정에 이 원칙이 관철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선거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걸러낸다. 그렇게 되면 찍소리 못한다. 그리고 당성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 때 핵심은 또 다른 핵심은 뭐냐면 당성이 다르다? 당성 같은 데로 가라 이거예요. 민주당 가라 쉽게 말하면. 그렇지. 네. 아니면 조혁당이 더 가까우면 조혁당으로 가라. 그냥 같이 특검 찬성했으면 그 특검 그렇지. 밀어붙인 애들이랑 같이 해라는 거잖아요. 정치를. 생각 같은 자들하고 같이 따로 어울리는 것이 정당 정치인데 왜 생각이 다른데 당성이 다른데 자꾸 여기 와서 그렇게 쓰레기처럼 노냐. 가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내년도 지방선거 그리고 3년 후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추미애가요. 네. 그 특검의 강압수사로 돌아가신 양평군 면장님 계시잖아요. 그 고인의 사망 사건 비리와 연루돼 있다. 타살 의혹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면서 무책임한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중진 의원 법사위원장이 이미 강제부검, 유족이 원치 않는 강제부검을 하고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 저는 정치적으로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대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미애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의 길을 포기한 것 같고 진짜 천벌받을 인간 같거든요. 본인들 이게 참 돼지 눈에 돼지 보이고 부처 눈에 부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지금 추미애 발언 같은 경우는 이건 지금 사실상은 윤리위 회부권이다. 아 저거 국회의원 제명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명시켜야죠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저 정도로 강하게 반박해야 될 정도로 특검이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네. 자, 지금까지요 특검이 제가 이 이야기도 말씀드립니다마는 특검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과연 여기에 인사권을 지배받는 검찰이 행정부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이 제도가 생기는 것인데 그럼 통상 야당이 여당이 잘못했을 때 특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여당이에요. 여당인데 지금 야당을 특검하자는 것이고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일반 국민이에요. 아니, 그리고 아무 가장 힘도 없어요. 핍박받고 있잖아요. 네, 아무 힘도 없고 지금 검찰의 인사권이나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금 특검을 핑계로 이 오랜 기간 지금 구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대요. 이거는요 그냥 증거가 없다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혹은 증거가 있는데 아직도 못 찾았다 그러면 특검 진짜 무능합니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특검에서 야 우리가 무능하지 않으려면 이 정치적 특검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나오니 증거라도 증언이라도 우리들이 어떻게라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면 이렇게까지 지금 조사를 받는데 강압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강압 조사를 할 수가 있나요? 유명을 달리할 정도로 강압 수사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왜곡된 증언을 끌어내려고 했다라고 보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특검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내란이라는 이 재판도 흔들리게 되고요. 김건희 여사 재판도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민주당이 역풍을 맞게 돼요. 자 이거 어떻게든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 막아야 되는 겁니다. 묻어야 되고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족이 남긴 지금 유서도 가족한테 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족을 가족한테 안 준다, 유족한테 안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사에 필요해서 안 준대요. 사본 뜨세요. 네, 사본 뜨시면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정말로 원본이 안 되면 원본 두고 사본을 유족한테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경찰에 나서서 음모론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이것 자체가 지금 본인들이 이 특검 과정을 덮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고 또 추미애가 이런 무리한 발언까지 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재명 정권 진짜 몇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야 이 특검 멈출 겁니까? 정치보복 멈출 겁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미 900명이 넘는 사람을 수사했고 200명이 구속됐고 5명이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의 목숨을 앗아가야 이 정치보복 중단할 겁니까? 지금 당장 정치보복 중단하기 바랍니다. 특검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양평 강압 수사에 대해서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정말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검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인이 되신 그 양평 공무원 측의 변호사분이 특검을 고발했습니다. 네네. 그 조서라고 하죠. 네. 수사 기록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내용들이 담았다. 있다. 근데 이거 저 어떻게 예상이 되냐면 얘네가 일부러 방심시켜서 참고인 조사라고 불러서 변호사 없이 불렀잖아요. 네네. 그리고 하루 종일 새벽 1시까지 탈탈 턴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조서가 몇백 장이 돼요. 그럼요. 12시간 넘으면. 네. 근데 이분이 그러면 괴롭히고 시달림 당한 상태로 그 몇백 장을 일일이 검토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하지도 않은 질문이랑 대답들을 그 안에 한두 개 넣은 걸 이분이 걸러낼 수가 없어요. 변호사도 없이 혼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작 조사고 그러면 이것만 조작이겠느냐. 김민수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들이나 다른 재판에서도 얼마든지 조작된 증거나 수사 기록이 판을 칠 수 있다. 이 3대 특검의 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까 추미애부터 나서서 음모론을 조장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지만은 이 부분을 반드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유족들에게 2차적인 아픔을 줘선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여기 공무원이요 33년을 하셨어요. 네, 33년을 하면요 이게 근조훈장 포장 대상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평이 엄청 좋으신 네,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예로운 네. 지금
포장 대상이었는데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수치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말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면단위 공무원이거든요. 작은 동네예요.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압박을 받아서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하면 면 사람들은 다 진실을 알아요. 이 동네에서 내가 평생 살아온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해요.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들이 굉장한 삶의 무게로 다가왔을 것이다.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월간조선 기사를 봤는데요. 기자가 그 양평군으로 갔대요. 네. 동네 사람들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돌아가신 공무원.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게. 평생 주민들한테 봉사하던 사람이다. 뭐 면장이라고 유세 부리고 그런 사람 아니다. 그리고 이분이 잘 살아오신 게 양평군 공무원 노조가 특검을 규탄하는 입장을 냈어요. 그리고 군수가 명예회복을 약속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요즘같이 엄혹한 시기에 이분이 조금이라도 동료들한테 평이 안 좋았으면 공무원 노조가 나서서 특검 규탄하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정말 바람직하고 청렴한 공직자를 특검과 권력이 손잡고 죽인 겁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 앞에서 제기됐던 것들은 또 지어지면서 새로운 사건이 터지고 사건을 덮고 하는 형태가 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 업무 분담을 해서라도 하나하나 다 물고 늘어지고 싸울 것이다. 네, 그리고 우리들의 싸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의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일당 독재 체제입니다. 네, 실제로 일당 독재 체제고 이 싸움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싸워내야지만 그리고 국민들의 50% 이상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도 들려야 우리의 목소리가 들려야 누구 말이 맞는지 평가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레거시 미디어가 우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안 담아주니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라도 장애에서도 투쟁해야 되는 것이고 유튜브에서도 투쟁해야 되고 SNS에도 투쟁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국민들께 알려서 국민들이 양쪽의 정보를 다 보고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평가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면에서 싸우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애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싸워주시는 것들이 큰 힘이 된다. 국민 여러분들이 없다면 안 계시다면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드시겠지만은 함께 많이 싸워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의 목소리가 많이 퍼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외면해도 뉴미디어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무슨 말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8,500분 넘게 라이브 봐주셨는데요.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시 보기에도 댓글 많이 달아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식구들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계속 알고리즘에 떠서 그럼요. 네. 한 번은 눌러볼 수밖에 없게끔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너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셨는데요. 여러분 현직 최고위원이 매주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서초동까지 와서 방송해 주시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김민수 최고위원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